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금융 상품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려면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은퇴 설계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노후 생활비에 대한 필요한 금액만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5세, 70세 시점에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일시금만 산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총 은퇴 일시금을 어떻게 준비하라 이런 것에 대한 방법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 준비를 하라고만 종용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 상품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결국 연금 상품을 가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금융기관만 좋아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 있겠죠. 연금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된다, 복리 혜택이 있다, 그리고 종신토록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죠. 생명보험에서의 연금저축이라든가 펀드형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연금 상품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와 비과세를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낮은 수익률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높은 사업비하고 미래가치의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굉장히 미미하죠. 연금저축 상품은요, 공시이율로 굴러간다면 낮은 수익률이고요. 펀드로 굴러간다면 높은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주택연금은 일단 적은 연금액이고요. 확정 고정된 연금액 때문에 현재 가치가 굉장히 미미하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높은 월복리 이자율 때문에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택을 날릴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연금 상품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연금액 예시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에 예시된 미래연금을 물가 상승률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얼마 안 됩니다. 특히 또 주택연금은 아예 고정연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연금이다 보니까 노후 생활비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지급한다는 연금액은 소비자 물가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66년도부터요, 2022년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등락을 보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28.7%까지 상승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57년 동안 연평균 6.94%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 23년 동안은요, 연평균 2.4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엔 다시 5.1% 상승했죠.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전에 1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1.7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에너지의 약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식량의 약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이 불안정하다, 환율이 인상된다, 이랬을 때 물가는요, 재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보험의 미래에 지급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매월 131만 원을 35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엄청나게 많이 납부하는 겁니다. 5억 4,892만 원을 납부하고요. 35년 뒤인 65세 때부터 295만 원을 평생 수령합니다. 100세 보증이죠. 자, 그런데요. 물가 상승률을 매년 3% 가정했을 때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요. 105만 원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4% 가정 시에는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토막 났고요. 5% 가정 시에는 놀랍게도 53만 5천 원, 5분의 1 토막 납니다. 자, 이 돈 가지고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 상품은 노후 준비를 망치는 금융상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상품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공시율 상품은 수익률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펀드형 상품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중간에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무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노후 준비를 망치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예금하고 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낮은 수익률하고 이자 소득세 내지는 종합과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고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 가입한다면 오히려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은 노후 준비를 망치는 금융 상품 세 번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보험 상품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축보험, 암 등 보장보험,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은 치명적인 위험만 보장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보험을 통해서는요, 사망 보장하고 장애 보장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험 상품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장 보험은요, 가입하지 말고 비상 예비 자금 또는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유사시에 대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생 확률도 미미하기 때문에 현금과 있는 자산으로 준비해 나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많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 바로 네 번째, 노후 준비를 망치는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 상품을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 보장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65세 전후까지만 보장받습니다. 종신보험 대비 10배 가까이 쌉니다. 그리고요, 장애 보장은 보험을 통해 가입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가입 강화로 무료로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을 보장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상품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믿었다가는 노후 준비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일단 주택연금은 저조한 연금액, 굉장히 적은 연금액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일 때 65세 때부터 종신 정액형 연금액은요, 221만 7천 원을 평생 받는데요, 요금액을 고정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65세 주택가격 9억 원으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 기대요명 24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 총 누계액은 6억 3,85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최초 주택가격의 70.94%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9억 원짜리 주택이 매년 2% 상승한다. 그러면 24년 후에는요. 9억 원이 아니라 14억 5천만 원이 되고요. 3% 상승 시에는 18억 3천만 원, 4% 상승 시에는 23억 원, 5% 상승 시에는 29억 원짜리 주택이 되는데 그동안 받는 연금액 누계액은요 7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주택분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주택연금, 원리금, 이자로 다 날릴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확정된, 고정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을 했다. 이랬을 때 65세 시점에 221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70세 시점에는 182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4% 가정했을 때요. 75세 시점에는 149만 원 정도 되고요. 80세 시점은 123만 원, 그리고 85세 시점은 100만 원, 그리고 90세 시점은 83만 원, 100세 시점 만약에 장수한다면요. 56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최초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결국 노후생활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택연금은요, 연금액은 적으나 이자는 핵폭탄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즉, 연금액보다 이자액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무서운 월복리 이자가 눈덩이처럼 굴러오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적용금리로 6개월짜리 변동금리 코피스 금리를 쓰는데요. 2023년도 6월 15일자 코피스 금리는 3.44%였습니다. 제가 6월 15일자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0.85% 가상금리 더하고요. 연보증료 0.75%를 더하니까 총 5.04%의 월복리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도 7월 31일 날 코피스 금리는요 3.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짧은 한 달 반 사이에 금리는 5.04가 아니고 5.30%가 됩니다. 아무튼 연 5.04%로 월복리로 떼었을 때 얼마나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격 10억 원짜리를 가지고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24년 동안 연금액을 매월 246만 4천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4년 동안에 총 원리금은요 14억 2,5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원금은 7억 963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자는 무려 7억 1,54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피스 금리가 올랐잖아요. 이거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장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5년 동안 연금은 매월 246만 4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35년 뒤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무려 29억 1155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원금은 10억 348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18억 7667만 원이 됩니다.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피스 금리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장수를 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노후 준비를 망치는 금융상품은 바로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금융상품을 알아봤는데요. 자산관리 성공 열쇠는 별게 아닙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반드시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금융상품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중년부부는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성공적인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은퇴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 상품을 정비하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절세 전략까지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줄줄 새는 돈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후 준비를 막는 금융상품 다섯 가지를 알아봤고요. 반드시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종합 컨설팅을 받으시란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